병원을 찾는 환자의 70%는 두려움과 걱정만 없어도 병이 나을 사람들이라고 합니다. 가상의 병이 아니라 진짜로 사람들이 앓고 있는 불면증, 소화불량, 심장병, 몇몇 종류의 위궤양, 특정한 두통과 마비 증상 등을 말하는데요. 이 말을 했던 수석의사 고버 박사마저도 위궤양을 12년이나 앓았다고 해요. 그 이유는 걱정은 사람을 초조하고 긴장하게 만들어서 위액을 비정상적으로 분비하게 만들기 때문이에요. 여기까지 말씀드린 내용은 데일 카네기 자기관리론에 나오는 실제 이야기였는데요. 이 책은 출간한 지 90년이 다 되어가는 자기계발서의 고전 책입니다. 현재도 그렇지만 과거에도 걱정으로 걱정하는 사람이 참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현실적으로 걱정을 줄이는 방법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제가 실제로 효과를 봤던 방법과 책을 읽고 말씀드리고 싶은 방법도 소개해 보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책으로 채우는 이야기 북체리입니다. 날이 갈수록 사람들의 걱정이 점점 더 심해지는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느끼는 이유는 수많은 댓글들을 봤을 때 참 크게 와닿더라고요. 댓글 문화가 많이 없었을 때는 사람들이 이 정도까지 다양한 고민을 하는 줄 잘 몰랐거든요. 사실 저는 그 많고 많은 댓글들에 전부 공감을 누르고 싶을 정도로 걱정을 늘 달고 살았던 프로 걱정러였어요. 마치 인사이드 아웃의 소심이처럼요. 그래서 나와 비슷한 고민, 비슷한 문제로 걱정을 많이들 하시는 걸 보면 공감도 되고 위로도 되었지만 한편으로 참 안타깝기도 했어요. 걱정을 할 때 우리 몸에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지 내면 소통 책에 나온 내용을 보면 우리가 나쁜 일에 대한 기억이나 미래에 대한 걱정을 할 때 온몸에는 위기 상황이 발생했다고 알려주는 일종의 경보 시스템인 편도체가 활성화된다고 해요. 편도체가 활성화되면 몸의 여러 부위를 긴장시키고 심장 박동이 빨라지는 등 신체적인 변화가 생기는데요. 그럼 우리 뇌는 이 변화를 감지해요. 그래서 두려움이나 불안함 같은 부정적인 감정으로 해석하게 됩니다. 이걸 시작으로 더 우울해지거나 갑자기 분노를 하거나 몸 어딘가가 고장이 나서 통증을 느끼거나 하는 사태가 생겨버린다는 거예요. 그럼 걱정을 하지 않는 것이 최선의 방법인 것 같기도 한데요. 하지만 살면서 어떻게 걱정을 아예 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다만 최대한 건강에 해가 되지 않도록 걱정을 잘 다룰 줄 아는 능력을 만든다면 지금보다는 훨씬 더 생산적인 삶을 살 수 있겠죠. 한 가지 꼭 기억하셨으면 하는 건요. 걱정을 절대로 회피하거나 모른 척하지는 말아야 합니다. 걱정을 외면하고 무시하는 건 어떻게 보면 제일 쉬운 방법입니다. 아무런 노력이 필요 없으니까요. 그렇지만 우리가 걱정들을 계속 모른 척하고 회피한다면 내 안에 쌓이고 쌓여서 언젠가는 반드시 꼭 어떤 방식으로든 폭발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실 회피하는 습관은요, 저의 지독하고 오랜 습관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이 사실을 꼭 기억하고 나머지 영상을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걱정을 줄이려면 걱정을 줄이는 최소한의 노력은 해야 한다는 점도 기억해 주세요. 제가 진짜 효과 봤던 걱정을 줄일 수 있는 첫 번째 방법은 청소입니다. 바쁘면 걱정할 틈이 없다, 몸을 움직여라, 명상을 해라 등등. 제가 걱정을 없애기 위해서 정말 수많은 책도 읽고 인터넷에도 많이 찾아보기도 했는데요. 그때마다 꼭 빠지지 않고 나오는 방법들이었어요. 이 방법이 꼭 등장하는 이유는 그만큼 확실한 방법이기 때문이겠죠. 하지만 제가 걱정 때문에 너무 힘들 때는 사실 저런 거 눈에 잘 안 들어오더라고요. 나는 일도 충분히 바쁘고 지금 몸을 움직일 기분도 아니야. 명상하면 오히려 잡생각 때문에 기분이 더 다운돼서 부작용이 더 생길 거야. 이렇게 생각이 꼬이고 오히려 분노가 생기더라는 거죠. 그래서 그걸 대체하고자 했던 방법이 청소였습니다. 막 대청소를 하라는 게 절대 아니고요. 만약에 지금 누워 계시다면 침대 옆에 협탁을 치워보는 거예요. 협탁이 좀 작잖아요. 그래서 물건이 많이 있어봤자 몇 개 없을 거예요. 그 위를 치우거나 아니면 신발장에 신발을 좀 정리해 놓거나 눈앞에 어질러진 책상을 치워보거나 하는 아주 작고 힘들지 않은 청소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만약에 치울 게 없다 그러면 가구에 쌓인 먼지를 가볍게 닦아보는 것도 좋습니다. 설거지도 좋아요. 이렇게 뭔가 치우고 정리를 하면 일단 기분이 정말 좋아집니다. 그리고 치우는 동안에는 잠시나마 어지러운 머릿속이 진정이 돼요. 여기에서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는데요. 청소로 회피하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우리가 걱정을 멈추지 않으면 꼬리에 꼬리를 물고 물어서
요만했던 걱정을 더 크게 불리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더 우울해지고 더 깊은 곳으로 빠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잠시 환기를 한다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싸우다 보면 흥분을 가라앉히지 못해서 더 큰 싸움이 되는 경우를 많이 보기도 하고 겪기도 하는데요. 이럴 때 사실 잠시 싸움을 멈추기만 해도 언제 그랬냐는 듯이 화는 금세 가라앉죠. 이런 것처럼 걱정이 많을 때 청소는 고조된 감정을 잠시 추스르고 더 깊이 빠지지 않기 위해 멈춰주는 방법입니다. 여러분도 만약에 지금 눈앞에 어질러져 있는 물건들이 있다면 작은 구역을 정해서 한번 청소해보세요. 제가 진짜 효과 봤던 걱정을 줄일 수 있는 두 번째 방법은요, 걱정을 글로 써보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을 불편하게 하는 걱정이나 고민들 있죠. 그거를 아주 자세히 전부 써보세요. 손으로 쓰면 가장 좋긴 한데요. 핸드폰에 쓰든 타자로 치든 사실 상관은 없습니다. 이 방법을 써보신 분들은 아실 텐데 걱정이 정말 하찮아집니다. 사실 글로 쓰는 행동이 걱정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되는 진짜 이유는요, 바로 뇌를 활성화시키기 때문인데요. 내 걱정 어디서 왔을까 책에서는요, 혈관 덩어리라고 표현되기도 하는 우리 뇌는 자극을 주어야지만 건강해지고 강해진다고 해요. 우리 뇌를 자극할 수 있는 활동은 손발을 쓰는 활동이에요. 그 중에서 글을 쓰는 활동은 뇌에 자극을 줄 수 있는 정말 좋은 활동이에요. 반대로 뇌정지가 오는 활동은요, 걱정할 때, 불안함을 느낄 때입니다. 걱정하고 불안함을 느낄 때 온몸 여러 부위가 긴장되고 편도체가 활성화된다고 앞서 말씀드렸는데요. 이렇게 긴장된 몸을 풀어주는 방법은 바로 뇌를 활성화하는 겁니다. 문제들을 글씨로 썼을 때 좋은 이유는 이뿐만이 아니라 감정적으로도 완화되는 효과가 있기 때문이에요. 걱정을 하면 불안함이 생기고 감정적으로 참 힘든 상태가 돼요. 그런데 불안함은 의지로 다스릴 수 있는 영역이 아니에요. 대신에 불안한 감정을 조절할 수는 있습니다. 내면소통 책에 따르면 자신이 느끼는 감정이 어떤 것인지 잘 구분하고 인지하는 사람일수록 감정 조절 능력이 뛰어나다고 해요. 그러니까 자신이 어떤 상태인지 잘 알고 있기만 해도 분노나 불안함 같은 부정적인 감정들에게 휘둘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글로 써서 눈으로 보는 건 정말 직관적으로 문제를 알아차리는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해요. 불투명했던 문제들이 선명해지고 나면 이건 별 걱정이 아니었네, 이 문제는 이렇게 해볼까? 하면서 생각이 정리될 거예요. 그리고 자연스럽게 여러분의 걱정이 어디서 왔는지도 알아차릴 수 있게 되고요. 사실 우리가 하는 걱정 중에서 대부분은 쓸데없는 걱정이라고 하잖아요. 이렇게 쓸데없는 걱정들을 포함해서 여러분의 기분을 망치고 있었던 걱정들을 눈으로 확인해보면 참 별거 아니구나 하실 거예요. 그리고 이런 쓸데없는 고민에 참 많은 에너지를 쓰고 있었다는 것도 새삼 깨닫게 되실 거예요. 제가 효과봤던 걱정을 줄이는 세 번째 방법은요, 빙의하기입니다. 이 빙의 스킬은 원래 이름이 없었는데 영상을 만들면서 이렇게 짓게 됐습니다. 앞에 두 가지 방법보다 훨씬 더 쉬운 방법이에요. 이름 그대로 빙의를 해보는 건데요. 지금 여러분이 가장 닮고 싶은 사람이나 존경하는 사람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여러분이 봤을 때 매력있고 멋져 보이는 사람도 괜찮고요. 연예인도 좋습니다. 과거의 인물도 괜찮고 영화 속 인물처럼 실존하는 인물이 아니어도 좋아요. 여러분이 멋있다고 생각하는 그 인물, 존경하는 그 인물을 머릿속에 떠올리셨으면 이제 여러분이 요즘 하고 있는 그 걱정을 그 사람은 어떻게 해결할지 생각해보세요. 매력적이고 쿨하고 현명한 그 사람이 지금 여러분의 걱정을 어떻게 바라볼지, 그리고 어떤 태도를 보일지 빙의한 것처럼 상상해보는 거예요. 그럼 크게만 느껴졌던 걱정이 갑자기 하찮게 느껴지게 돼요. 왜냐면 그 사람은, 그 인물은 지금 그 걱정을 하는데 그렇게까지 많은 에너지를 쓰지 않을 거거든요. 진짜로 해보시면 아실 거예요. 그리고 이 방법 은근히 재밌어요. 저는 이 빙의 스킬을 꼭 걱정할 때만 쓰지는 않고요. 어떤 문제에 직면했을 때나 감정적으로 조절이 좀 안 될 때도 자주 사용하고 있어요. 어려움이 생겼을 때 내가 되고 싶은 그 사람의 정체성이 되어보는 것만으로도 갑자기 문제 해결 능력이 생기거든요. 사실 언제 어디서나 아무 때나 상상만 하면 되는 거라서 힘도 하나도 안 들고 진짜 가성비 갑 스킬입니다.
설령 하찮은 걱정이라도 내가 존경하는 그분이라면 어떻게 바라볼지 생각해 보기만 하는 것도 정말 걱정을 반 이상 줄일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한 번쯤 꼭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상상만 하면 되니까요. 보통 감정들은 순간순간에 일어납니다. 우리가 어떤 무언가에 홀려서 다른 것을 보지 못할 때 있잖아요. 예를 들어 사랑에 빠져서 너무 행복한 사람은 차가 막히고 꼼짝 못해도 마냥 즐겁고, 반면 너무 슬플 때는 어떤 웃긴 영화를 봐도 우울한 것처럼 우리가 살아가는 순간순간마다 매번 감정 상태는 달라져요. 그래서 더욱더 감정을 조절하기 어려운 것 같아요. 그리고 저를 포함한 많은 분들이 이 감정에 휘둘리고 힘들어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순간에 일어나는 일에 매사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하지만 걱정이 있어야 우리는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얻는 거라고 생각해요. 제가 기회라고 표현한 이유는 저는 저에게 찾아오는 고난, 문제들, 고통 이런 건 모두 성장하기 위해서 생긴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힘든 문제를 극복하고 나서 뒤돌아봤을 때 저는 그 힘든 일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의 제가 있을 수 있었고, 비록 고통스러웠지만 적어도 어제보다는 성장할 수 있었기 때문에 걱정은 좋은 기회라고 생각해요. 고통, 시련, 실패, 걱정들은요 모두에게 생기는 일이에요. 그리고 어느 누구에게나 아주 쉽게 찾아와요. 그런데 정말 중요한 건 이걸 기회로 만드는 거겠죠. 저는 그런 기회를 스스로 많이 만들고 또 스스로 이겨낸 사람들은 결국 성공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받고 성공한 인물들처럼 말이죠. 마지막으로 유시민 작가님의 어떻게 살 것인가에 나오는 내용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읽어드리겠습니다. 상처받지 않는 삶은 없다. 상처받지 않고 살아야 행복한 것도 아니다. 누구나 다치면서 살아간다. 우리가 할 수 있고 해야 하는 일은 세상의 그 어떤 날카로운 모서리에 부딪혀도 치명상을 입지 않을 내면의 힘, 상처받아도 스스로 치유할 수 있는 정신적, 정서적 능력을 기르는 것이다. 그 힘과 능력은 인생이 살만한 가치가 있다는 확신, 사는 방법을 스스로 찾으려는 의지에서 나온다. 그렇게 자신의 인격적 존엄과 인생의 품격을 지켜나가려고 분투하는 사람만이 타인의 위로를 받아 상처를 치유할 수 있으며 타인의 아픔을 위로할 수 있다.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